북한이 실제 핵 공격을 언급하며 한미를 향해 또 한 번 경고했습니다. 이번 달 집중된 기념일을 고리로 도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의 다음 행보 짚어보죠.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에서 오늘 또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실제 핵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실제로 뭐 쏠 수도 있다. 군대 특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발언들도 내놨습니다. 게다가 38로스에서 뭐 영변 핵시설에서 강한 활동이 포착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핵이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러다 핵실험 좀 저희가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센터장님? 네, 이제 뭐 3월 한미연합연습이 있었죠. 예. 북한이 그 연합연습 전부터 연합연습에 대한 강한 반발을 해왔었어요. 특히 김여정 입을 통해서 한미의 움직임을 건건사사 돌아보며 예. 거기에 대응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어서 한미 군사연습을 북침 핵 공격 연습으로 규정을 하고 예. 여기에 대한 모든 강력한 대응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공언을 했고 하나하나 보여줬거든요. 단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 예. 그다음에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심지어는 수중에서 움직이는 헤일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핵무인 수중 핵무기, 공격체. 수중 핵무기까지 공개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핵탄두와 함께 핵방아쇠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우리의 C4I 체계, 핵 무기를 직접 작동할 수 있는 지휘 통제 체계까지 다 공개했어요. 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조선중앙통신에서 우리는 핵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빈말을 모르는 우리 인민과 군대의 특질,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근데 이제 그렇게 북한의 핵 공격력을 과시하고 핵탄두를 흔들어 댔는데도 한미연합연습이 위축이 되거나 중단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북한이 그렇게 겁을 줘도 우리 국민들 중에 북한의 그걸 굉장히 두려워. 북한 매체에서는 뭐 굉장히 막 벌벌 떨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거든요. 예. 김정은으로서는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핵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 빈말이 아니다.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 쌍용 연습이 내일까지죠. 예, 내일까지. 그리고 바로 이어서 니미츠 항공모함 한미일 대잠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훈련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한미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정당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을 김정은의 업적을 중심으로 결집시키고자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정은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핵 역량을 고도화하고 핵무기를 꽝꽝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자, 그렇다면 영변 핵시설이라든지 여러 곳에 있는 농축 핵 우라늄을 위한 시설들, 이걸 부지런히 가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핵 역량보다 훨씬 강한 핵 역량을 갖추기 위한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해나갈 것이다. 그 가운데 핵실험도 포함되는데 그 핵실험이 과연 곧 있을 것이냐, 예. 좀 뒤로 미뤄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핵 능력을 과시하는 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게 과시 아니냐, 실제로 네네. 핵 실험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또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것인데, 핵실험은 북한으로서는 매우 정무적인 것까지 고려하고 외교적인 것, 모든 상황들을 이제 고려해서 아마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실험은 지금 하는 것이 적절하냐의 여부인데요. 북한으로서는 아마 이제 3, 4월 달 예.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한미일 지금 군사훈련이 바로 시작이 되고 한미 정상회담이 4월 말에 또 개최가 되는 걸로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 내부의 정치 일정들이 지금 이제 4월 15일 날이 태양절이고 4월 25일이 이제 군창군 기념일이고 내부의 결속이 필요한 부분도 또 분명히 있죠. 예. 그렇게 보면 핵실험의 분위기가 있다. 이것은 뭐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모든 세계의 관심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다가 있는 상황이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주머니 속에서 만지작거리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지금 당장 핵실험을 하기보다는 ICBM 발사를 정상각도에 거의 준하는 그러니까 준 정상각도로 쏘는 지난번 ICBM 발사는 정상각도에는 미치지 전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정상각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그런 ICBM 발사를 한달지 이런 것들도 국제사회나 미국에 주는 충격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핵실험보다는 이제 다른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핵실험 카드는 지금 당장 쓰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 여유를 두면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부분이 좀 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핵탄두 실물을 공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5차 때나 6차 때는 또 실물 공개하고 바로 쏘기도 했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봤었는데 두 분은 아직 조금 지켜봐야 한다라는 입장 주셨고 4월에 몇몇 좀 북한에서 중요한 날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김 교수님께서 어떤 일정들 좀 있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4월 15일이 김일성의 111회 생일이에요. 북한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정주년, 소위 말하는 꺾어지는 해, 그래서 5주년, 10주년 이때 이제 큰 행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111주년 그러면 사실은 뭐 정주년은 아니죠. 예. 1이 세 개가 겹치니까 그게 좀 특이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예. 그러나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북한의 중요한 국경일 명절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김일성의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지금 분위기를 보면 김일성의 업적을 과시하는 그걸 예. 선전하고 부각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도를 보면 김일성이 뭐 세계적으로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런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만나는 장면이라든지 특히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죠. 예. 김일성 사망 직전에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과 회담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뻔했었죠. 그때 김영삼 정부 때인데 그런데 김일성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성사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도 김일성의 중요한 업적인데 제가 볼 때는 김일성의 업적을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정통성을 잇고 있는 김정은의 이 어떤 지도자로서의 위치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내부 결석. 네. 4월 15일이 있고 4월 25일은 또 북한의 그 빨치산 예. 다시 말하면 그 혁명군 이 군의 창건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김정은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북한의 조선노동당 제1비서라든지 제1국방위원장의 직책을 받은 지 11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일들도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기념 일정이 있고 정치 일정 중에는 또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정이 있죠. 일정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만에 국빈 방문을 하거든요. 사실 김정은 입장에서는 본인이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시키고 한미 동맹이라든지 한미 연합 억제력은 최대한 약화시키는 것이 김정은에게 유리하다고 보는데 예. 사실 그렇게 안 가고 있거든요. 핵 역량이 고도화되는데 한미 연합 억제력과 한미 동맹의 강화의 속도는 이것보다 느리질 않아요. 강력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계산하고 안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김 교수님 말씀대로 4월의 중요한 정치 일정, 북한의 도발은 이런 정치적인 일정과 정치적인 선전 효과, 대남 대미 압박 효과 또 내내 결석 그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월을 주목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그렇게 수많은 남북의 정치 외교 행사를 앞두고 있는 4월인데 네. 도발을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좀 눈여겨보시는 시기가 특별히 있습니까? 뭐 가장 결정적으로 눈여겨볼 시점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4월 말로 아직 날짜가 확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의 국빈 방문, 문성무 센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확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국빈 방문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미 동맹의 강고한 한미 동맹의 수준을 이제 내에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균열 또는 예. 사전 김빼기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북한이 그 도발의 수위를
상당 부분 높일 수도 있다. 아까 말씀드린 뭐 ICBM 발사랄지 예. 또 북한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군사 정찰 위성 1호를 준비하겠다. 4월 말까지. 그 이야기는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을 4월 말까지 그 기간 안에 쏠 수 있다는 그런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군사 정찰 위성을 북한이 ICBM과 다름이 없는 건데 ICBM과 다름이 없는 군사 정찰 위성을 한미 정상회담 직전이나 직후에 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한미일 군사 훈련이 해상 훈련입니다. 이게 이제 공해상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제주 남방에서 열리는데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이미 이제 오늘 출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 공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북한으로서는 한미일 훈련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한미일 군사훈련은 더더욱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훈련을 전후로 한 시점에 저강도 또는 중강도 도발의 가능성들도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북한은 그동안 3월달, 2월 말부터 3월달까지 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또는 미사일 그리고 수중에서의 발사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북한의 도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예. 뭐 그것이 4월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월의 군사적인 한반도에서의 위기 이 부분은 3월에 이어서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국제적 좀 상황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김여정 부부장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처음인 것 같은데 내용 보면 젤렌스키 당국이 이미 구멍이 숭숭 뚫린 미국의 핵 우산 밑에 들어서야만 러시아의 강력한 불벼락을 피할 수 있다고 타선했다면 잘못된 길이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해서는 친한 느낌을 주고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움직임, 뭔가 이 핵 우산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도 되게 주목해서 볼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예, 그래서 이제 김여정이 뭐 우크라이나 얘기를 처음 한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는데 예. 이 좀 어떻게 보면 뜬금없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김여정의 이 말은 철저하게 러시아 편을 드는 거예요. 유엔 안보리라든지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법으로 규정하기 위한 예. 그런 이 시도 투표들을 했는데 그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한 나라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럼 북한이 왜 그렇게 불법적인 푸틴의 행동을 지지하고 나서느냐? 어떻게 보면 푸틴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김정은으로서는 북한으로서는 러시아 편에 확고하게 러시아 편을 들음으로써 유엔 안보리가 열리더라도 또 김정은이 혹시 추가 핵실험을 할 때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철저하게 북한 편을 들어주고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 결의를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러시아에게 이 무기 장비를 공급하고 예. 식량을 탄약을, 지금 네. 탄약을 공급하고 예. 식량을 받았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사실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증거를 제시를 했고요. 근데 이제 또 일부에서는 이 병력을 지원할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건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북한으로서 외화가 부족하고 식량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절박하거든요. 그렇다면 러시아로부터의 어떤 그런 지원이 절실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 이 지금 젤렌스키를 비난하고 나선 것인데 사실은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작년 2월 달만 해도 전쟁이 싱겁게 끝날 줄 알았잖아요. 1년이 넘었는데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은 결국 미국과 나토라든지 서방 세계가 똘똘 뭉쳐서 우크라이나가 자유와 평화를 지키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여기 보면 미국의 핵우산을 구멍이 숭숭 뚫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우리 내부에서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 억제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예, 예. 실효성과 신뢰성에 대해서 그걸 아주 적절히 이용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핵무장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미가
확장 억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이번 한미연합연습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중요한 확장 억제 수단인 전략자산들이 전개하고 있다는 말이죠. 니미츠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한미일이 지금 대잠 훈련이라든지 연안 미사일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확장 억제의 연장선이거든요. 사실 김여정으로서는 북한으로서는 이 한미의 확장 억제 이런 것들을 좀 폄훼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이 김여정의 담화에도 예. 지금 묻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조금 더 공고해지는 듯 보이는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관계 맞습니다. 어떻게 좀 바라봐야겠습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 냉전 시대 때 우리가 북중러와 한미일의 이 대치 이것을 북중러를 북방 삼각동맹이라고 이야기했고 한미일의 그 관계를 남방 삼각동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북중러 대 한미일의 이 대결 구도가 냉전 시대 때 굉장히 치열하게 대립을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다시 냉전 시대의 이 대치 국면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일의 협력 관계는 굉장히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있는데 그 동안에 이제 두 개의 축이 따로 좀 있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한미일의 이 군사적인 협력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고 예. 지금 공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도 이제 그런 일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북한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늘 지금 그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네. 유엔 무대에서 그게 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그 편애 이것은 이제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난번에 북한의 ICBM 발사가 있었습니다. 예. 이때 이제 보면 과거 같으면 예. 당연히 이제 유엔 안보리가 소집이 되게 돼 있고 예. 거기에서 중국,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서 유엔이 만들어낸 제재 결의안에 북한 편을 들지 않고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켜줬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의 그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전혀 지금 작동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중국,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드는 것이고 북한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 편을 들고 있고 또 중국, 러시아가 또 중국은 러시아 편을 들고 있고 예. 이런 복잡한 이 구도 자체가 한미일 대 북중러로 이제 고착되는 이것에 대한 그 굉장히 우리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예. 그렇게 가버리면 북핵 문제를 풀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북중러는 한편이 되고 한미일은 한편이 되면 계속 그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려스러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남관계 개선이랄지 통일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것은 굉장한 장애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이렇게 고착화 되는 이 구도는 반드시 그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로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섬세하게 예.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교수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어요. 정부가 북한 인권 보고서 공개했잖아요. 이게 네네. 비공개로서 작성은 해왔지만 이렇게 민간에게 공개가 된 건데 네네.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러니까 인권적으로 심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네. 막상 보니까 이게 진짜 공개 처형 같은 게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까지도 너무 빈번하게 좀 앗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내용도 좀 담겨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낱낱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실상 북한의 인권 문제는 그동안에도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남북 관계의 전체적인 개선이랄지 또는 남북 관계의 문제들을 좀 풀어가는 과정에서 인권 문제는 조금은 우리가 다음 순위로 좀 밀어놨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그 과정에서는 인권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남북 관계의 개선 속도가 떨어지거나 또는 남북 관계가 또 역진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우리가 조금은 드러내는 부분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또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인권 문제를 드러내고 하는 부분들은 현 시점에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 문제를 드러내서 그것을 실상을 알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예.
그것과 동시에 이제 그 실상을 알리는 이 과정들이 길게 보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인권 문제 개선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 내부적인 인권 문제 개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의 식량 문제랄지 이것도 이제 경제권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인권 부분에서 식량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고 예. 주민들이 매우 어려운 그 반인권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제사회랄지 또는 한국이랄지 또는 국제 NGO 이런 기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 식량 문제에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북한 인권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또 하나의 과정이고 단초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단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인권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혹시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예, 저는 뭐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모든 정책의 출발은 아는 것이거든요. 제대로 알고 알리는 것이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김 교수님의 말씀에 제가 공감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또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상대방의 치부를 좀 드러내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로우키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저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남북관계 개선, 그다음에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거죠. 이게 북한 정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북한 대다수의 주민들을 위한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북 정책의 가치가 어디에 집중돼야 하는가. 그래서 보통 남북관계에 그러면 당국 간의 대화가 많아지고 당국 간의 교류가 많아지고 이런 것이 남북관계 개선 발전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 남북관계의 발전은 북한 주민들의 삶이 개선이 되고 그들의 인권이 변화되고 이게 사실은 남북관계의 발전이라고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남북 당국 간의 대화가 50년 넘게 이루어졌지만 그게 참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비록 좀 늦었고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북한 정권이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국제사회가 다 알고 북한의 인권의 실상을 알게 되고 이 기록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남겨놓고 언젠가 이것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을 비롯해서 이 북한 주민들을 탄압하는 정권들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만든다면 예. 이만큼 포화갑할 것을 그만큼 점점 줄이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인권에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일도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영양 문제, 먹는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정부도 인도주의적인 측면은 문을 닫지 않고 예. 열어놓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 정말 북한 주민들을 사랑하는 애민 지도자라면 지금이라도 자기의 권력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 국제사회의 이런 목소리에 경청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4월 북한 내에도 많은 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